손이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능력이 안 되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박 실장은 지은에게 소리칩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와 일한 사람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송기사에게 전달이 잘못되긴 했지만 지은이 해결되었다고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변명하지 마.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다짐한 듯 한마디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바깥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에는 차 한 대 다니지 않았고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물류센터만 홀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지게차 소리가 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줄을 지어 흘러가고 직원들은 말없이 각자 자리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기 공을 내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에서 무슨 일이 어디서 돌아가는지, 어느 기사가 어느 지역을 맡고 있는지, 어느 거래처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가 오는지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었습니다. 실수 한 번, 항해 전화 한 번,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감각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은은 출고 라인 앞에 서서 오늘 나가야 할 물건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볼펜이 들려 있었고 종이 위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특이사항, 조심해야 할 거래처, 기사 배정에서 빠질 수 있는 구멍. 남들 눈에는 그냥 메모지처럼 보였겠지만 그 안에는 지은이 수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번 라인 쪽에서 직원 하나가 멈칫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박스 하나를 내려다보다가 옆 직원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냉장 보관 물품이 일반 라인으로 섞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물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 박스들 사이에 끼어 벨트 위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나, 내가 말했다가 괜히 혼나는 건 아닌가, 그 눈빛들이었습니다. 발이 묶인 듯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번 라인 지금 바로 세우세요. 냉장 물품 분리해서 별도 대기시켜요. 12번 기사님, 지금 바로 냉장 구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무전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의 손은 이미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를 받을까 싶었지만 상대는 받았습니다. 냉장 물품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거래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담당자 목소리에는 이미 잠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지은입니다. 오늘 출고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분류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송 시간은 문제없이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숨을 한번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항해 전화가 오기 전에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막는 것, 소리 없이 처리하는 것. 그것이 지은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칭찬 한마디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이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3번 라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 물품은 제자리를 찾았고 기사 배정도 다시 맞춰졌습니다. 직원들은 안도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없었으면 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를요. 오래된 배송기사 이창수가 지은 쪽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5살 2달 전에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보고서와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걷는 모습이 현장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지은 씨,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냉장 분류 오류 있었다고요? 지은이 돌아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방금 처리했습니다. 방금 처리? 왜 처음부터 막지 못했습니까? 기사 한 분 배정이 늦어지면서 잠깐 사이에. 변명하지 마세요. 박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지게차 소리도 잠깐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관리입니까? 새벽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안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자리 비워요. 서류가 작업대 위로 툭 던져졌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들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팀장 오세훈은 지은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방금 제가 막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목 안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때 현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쪽 물건 잘못 나가요. 수도권 박스가 지방 트럭에 실렸어요. 박도연이 그쪽을 가리키며 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것도 봐요. 이게 다 당신 관리 잘못 아닙니까? 직원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지은이 냉장 오류를 10분 만에 조용히 막아낸 것을 다들 눈으로 봤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이 어느 순간 더 버티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할 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출고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벨트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은 다시 줄을 지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가장 마지막까지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지게차 소리도 멎었고 컨베이어 벨트도 멈췄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진 센터 안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시끄럽고 바빴던 곳이 이 시간에는 텅 빈 창고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출고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요. 자리 비워요.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욕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래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자기가 10분 전에 조용히 막아낸 사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옆 동료도, 오래 알고 지낸 기사도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시선을 내려 출고표를 바라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거래처 이름들, 기사 번호들, 지역 코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그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이 거래처는 오전 10시 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고, 저 기사는 고속도로보다 국도를 더 잘 알고, 이쪽 지역은 아파트 단지 진입이 까다로워서 작은 차로 바꿔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었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럽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던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일들. 그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운영 최종 정리.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별 특이사항, 기사별 담당 구역,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해야 할 순서, 계절마다 달라지는 냉장 물품 처리 방식.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 거래처 담당자는 목소리가 크고 급한 편이라 먼저 사과부터 드리면 대부분 풀립니다. 그렇게 한 줄을 쓰고 나서 지은은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누가 읽을까? 읽더라도 이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과 남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몸으로 익힌 감각은 문서 한 장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안 읽는다. 중얼거리고는 그냥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쓰지 못한 설명들이 화면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랍 안쪽에서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누렇게 바랬고 볼펜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해에 지은이 스스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거래처도 사람이고 기사님도 사람이고 옆에 있는 동료도 사람이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지은은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참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꼼꼼하게 하면 인정받겠지. 그 믿음 하나로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왔고 퇴근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요. 지은은 메모지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꺼풀 안쪽이 뜨겁고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울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지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은 빈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정이 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담담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텅 빈 센터 안에 울렸습니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집어들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쓰던 볼펜, 메모 패드, 낡은 파일 하나.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이 자리에서 보낸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출고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벨트가 지금은 소리도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쉽다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벨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새벽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 자리에서 혼자 처리했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오늘 하루도요. 지은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에서 팀장 오세훈이 달려왔습니다. 한지은 씨, 잠깐만요.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할 수 있었는데. 지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은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말할 수 있었다는 말. 어제 그 자리에서는 끝내하지 못한 말을 지금에야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찬 바깥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센터 안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뒤에서 지게차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채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고 지게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습니다. 지은이 남기고 간 파일은 팀장 오세훈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그것을 출력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다들 그것을 손에 들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보를 받아든 연주자들처럼요. 하지만 악보만 있다고 음악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도연이 오전 일찍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벨트는 돌아가고 있었고 상자들은 흘러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팔짱을 끼고 서서 현장을 바라보다가 오세훈에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네요. 짧고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오세훈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딘가 찜찜한 느낌이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출근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신입 직원 김유리도 파일을 손에 꼭 쥐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오전은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27살, 이 센터에 온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지은이 있을 때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 옆에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귀찮아하는 법 없이 항상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한 번은 유리가 거래처 전화를 받다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수화기를 건네받아 상황을 정리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유리는 오전 내내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순간이 생길 때마다 고개를 들어 지은의 자리를 찾다가 멈추는 일이 벌써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요.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송기사 이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50살 이 센터에서 10년 넘게 배송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한 편이었지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과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사이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늘 오후 강북 쪽 배송건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오세훈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배정된 기사 이름도 있었고 지역 코드도 맞았습니다. 파일에는 문제 없는데요. 왜요? 이창수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지역은 오후 2시 넘으면 아파트 단지 진입이 안 돼요. 경비실에서 맞거든요. 지은 씨는 항상 오전에 먼저 빼줬는데 오늘은 오후 배정이 돼 있어서요. 오세훈은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넘겨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출고 시간 조정, 진입 가능 시간대, 경비실 특이사항. 그런 것들은 파일 안에 없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세훈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시 40분입니다. 오세훈이 서둘러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출발 전이었습니다. 간신히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넘어갔습니다. 이창수가 먼저 전화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창수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가 출발 준비를 하면서 오세훈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보던 게 파일 말고 따로 있었을 거예요. 머릿속에요. 오세훈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세훈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하던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을 수도 있겠다고요. 오후 늦게 거래처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유리가 받았습니다. 평소 지은이 직접 챙기던 거래처였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다소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오후 배송건인데요. 출발 전에 연락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유리는 파일을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확인 연락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상대는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이미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유리는 전화를 끊고 오세훈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 거래처는
배송 출발 전에 따로 확인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파일에는 없는데요. 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쳐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거래처 목록, 기사 배정표, 긴급 연락처, 뼈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뼈대를 살로 채우는 내용들, 언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것들을 파일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겪으면서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유리가 돌아가고 나서 오세훈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쓰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비워진 책상이었습니다. 볼펜도 메모지도 낡은 파일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챙겨간 것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세훈은 어제 복도에서 지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결국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지은은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나간 것이었을 겁니다. 퇴근 무렵 박도연이 다시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그냥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오늘도 아무 탈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간신히 넘어간 것이라는 걸요. 파일 덕분이 아니라 이창수의 전화 한 통과 자신이 서둘러 수습한 덕분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런 수습을 매번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벨트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의 눈에는 그 벨트가 예전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벨트는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넘어가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안도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파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말들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박도연도 매일 아침 현장을 한 바퀴 돌고는 별말 없이 올라갔습니다. 오세훈만 혼자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세훈이 출근해서 그날 배송 배정표를 확인하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기사가 2명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 쪽은 기사가 1명도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북부에 2명이면 남부는 누가 가요? 직원이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사번호 순서대로 배정했습니다. 오세훈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번호 순서대로 배정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 순서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만든 배정 순서에는 각 기사가 어느 지역을 더 잘 아는지, 어느 기사가 어느 시간대에 효율이 좋은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그냥 숫자, 순서로 위에서부터 채워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오세훈은 급하게 배정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기사들은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시 연락을 돌리고 동선을 바꾸고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데만 30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첫 출고 시간이 살짝 밀렸습니다. 크지 않은 지연이었지만 오세훈의 가슴 속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 출고 준비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잘못된 트럭에 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도권으로 가야 할 상자 여러 개가 영남 지역으로 가는 트럭에 섞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이 박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분류 과정에서 라벨을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있을 때는 출고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습관처럼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사라지자 그 틈으로 실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상자들을 다시 꺼내 제자리로 옮기고 올바른 트럭에 싣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건지 그 눈빛들이었습니다. 결국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파일대로 했는데 왜 이런 거죠? 저는 라벨 보고 분류한 건데요. 또 다른 직원이 받아쳤습니다. 라벨만 보면 안 되죠. 실제 목적지랑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파일에 그런 내용 없는데. 지은 씨는 알았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알았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오세훈이 수습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기사 배정 오류, 물건 혼적 사고, 출고 지연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날에 겹쳐서 일어났다는 것이 오세훈에게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래처 목록, 기사 배정 순서, 긴급 연락처, 출고 절차,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뭔가 완성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절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요리 재료만 나열해 놓고 불 조절이나 타이밍은 빠진 요리책 같았습니다. 재료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없는. 그때 이창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오늘 남부 쪽 출발이 늦어져서 한 거래처 도착이 마감 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세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래처에 먼저 연락해서 양해 구해요. 이창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거래처는요, 지은 씨가 항상 직접 전화했거든요. 담당자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서 처음 연락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바로 클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세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파일에 없겠죠? 이창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을 겁니다. 오세훈은 결국 자신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목소리는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오세훈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은 이런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해왔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전화들을 혼자 감당해왔을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오세훈은 자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신입 김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퇴근 준비를 하면서도 파일을 손에 들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파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유리도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리 씨, 오늘 수고했어요.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지은 선배는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오세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짧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유리는 그 대답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오세훈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벨트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조용한 센터 안에서 오세훈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직원 한 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요. 이 센터를 조용히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빠진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작은 실수들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기사 배정이 한번 꼬이고 물건이 잘못된 트럭에 실리고 거래처에 사과 전화를 드리는 일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 오세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크게 터진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을 오세훈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거래처였습니다. 어제 배송된 물건 중에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세훈이 확인해 보니 출고 과정에서 박스 한 개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었더니 파일에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맞는데 실제는 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이 있을 때는 출고 전 마지막 수량 확인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이런 실수를 막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어제 물건이 오후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마감이 오후 4시인 거 모르세요? 이러면 우리 쪽 일정이 다 밀린다고요. 김유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금세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확인하고 연락은 무슨요? 이게 벌써 2번째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유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드려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리는 자리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은이 있을 때는 이런 전화가 오면 옆에서 작은 메모를 써서 건네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거래처 담당자는 먼저 공감해드리면 풀려요. 그 작은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유리는 이제야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유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거래처예요? 유리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이 특별히 신경 쓰던 거래처였습니다. 이창수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 담당자는 한번 감정이 상하면 계약까지 들고 나온다고요. 오세훈은 직접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세훈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전화를 지은은 한 번도 이렇게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연락을 드렸으니까요. 점심이 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출고 준비 중에 이창수가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날이 서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제 배정 물량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세훈이 배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창수의 담당 구역에 평소보다 2배 가까운 물량이 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기사 한 명은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파일에 있는 기사별 담당 물량 기준으로 나눴는데요. 이창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기준이 고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물량이 다르고 도로 사정도 다르고 거래처 마감 시간도 다 다른데 그냥 숫자만 보고 나눠요? 이렇게 하면 배송 못합니다. 직원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파일에 없는데요. 지은 씨한테 물어봤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는 헛웃음을 한번 짧게 내쉬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정표를 다시 집어들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오세훈은 배정을 다시 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창수에게 전화해서 물량을 조율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오후 첫 출발 시간이 또 밀렸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전화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왜 아직 안 옵니까? 오늘 배송 맞는 거예요? 담당자 바꿔주세요. 유리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이 거래처, 저 거래처를 돌아가며 응대하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랐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해도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은이 있을 때는 기사들이 중간중간 먼저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지은과 기사들 사이에 쌓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뢰도 지은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전화 한 통을 끊고 잠깐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직원이 다가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유리 씨, 잠깐 물 한 잔 마셔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세훈은 현장과 사무실을 번갈아 오가며 수습에 매달렸습니다. 기사에게 전화하고 거래처에 사과드리고 직원들 배정을 다시 조율하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게 박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오세훈이 대답했습니다. 배송 지연이 몇 건 생겼습니다. 지금 처리 중입니다. 몇 건이요? 5건입니다. 박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5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세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정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못 처리합니까? 파일 있잖아요. 파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일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그 말을 해봤자 박도연이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박도연이 돌아가고 나서 오세훈은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사들의 트럭이 늦게야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세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센터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돌아갔던 것은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요. 한 사람이 그 모든 빈틈을 몸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송 지연이 5건 생긴 그날 이후로 오세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날 배정표를 펼쳐들고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이창수에게 전화해서 오늘 동선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처에는 미리 연락을 돌렸습니다. 지은이 하던 일들을 오세훈이 조금씩 나눠서 떠안고 있었지만 오세훈에게는 지은만큼의 시간도 지은만큼의 감각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하나 막으면 다른 쪽에서 또 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있는데 구멍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세훈은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음날 출고 준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시끄럽던 곳이 이 시간에는 불빛 몇 개만 켜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내일 새벽 긴급 출고건 확인하셨어요?
오세훈이 배정표를 펼쳤습니다. 긴급 출고요? 어느 건이요? 새벽 5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냉장 물량이에요. 대형 병원 납품건입니다. 오세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정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는 아무 표시도 없이 일반 출고 건들 사이에 그냥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 표시도 없었고 별도 메모도 없었습니다. 이게 일반 건이랑 같이 묶여 있네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냉장 전용 차량으로 그 병원 납품을 해본 기사가 가야 합니다. 병원 반입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처음 가는 기사는 입구에서부터 막혀요. 경비실에서 사전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지은 씨는 항상 이것만 따로 챙겼습니다. 오세훈은 기사 목록을 빠르게 뒤졌습니다. 냉장 전용 차량 기사가 몇 명 있었지만 그 병원에 납품 경험이 있는 기사가 누구인지는 파일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씨는 알아요? 그 병원 아는 기사가 누구인지. 저는 거기 안 가봤어요. 지은 씨가 따로 연락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름을 모릅니다. 오세훈은 그 밤에 직원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냉장 차량 기사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오세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냉장 차량 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잠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병원 납품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오세훈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 거기 처음인데요. 새벽에 처음 가는 데를 혼자 가라고요? 반입 절차 같은 거 모르면 입구에서 막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내일 가시면서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막히면 납품 시간 다 지나버립니다. 결국 그 기사도 막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세훈도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 없는 기사가 새벽에 처음 가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입구에서 막혀버리면 그게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세훈은 결국 그 납품건을 다음날 오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오세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안에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지은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마 이런 밤이 오기 전에 이미 기사와 연락을 해뒀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발 전에 물량을 한 번 더 확인해뒀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 최미라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납품이 안 되면 저희 오전 수술 준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물량이 그냥 일반 식자재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 기사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 기사 연결이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 위반이에요.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더 차가워졌습니다. 담당자 바꿔주세요. 본사랑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세훈은 박도연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납품건이 왜 누락됩니까? 담당 기사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병원을 아는 기사가 따로 필요한데 그 정보가 파일에 없었습니다. 파일에 없으면 만들었어야죠. 오세훈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정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에도 적힌 적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이미 이 센터를 떠났으니까요. 오전 내내 병원 측과 연락이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간신히 납품이 이뤄졌지만 이미 병원 쪽 일정에는 차질이 생긴 뒤였습니다. 최미라는 전화를 끊기 전에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본사 담당자분과 미팅 요청드립니다. 계약 조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세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 재검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창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계약 재검토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창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병원 납품건은요, 지은 씨가 그 기사 개인 번호를 따로 갖고 있었어요. 파일에 없는 번호였습니다. 오래 같이 일하면서 쌓인 사이라서요. 그 번호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오세훈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파일에 없는 번호, 파일에 없는 절차, 파일에 없는 관계. 지은이 갖고 있던 것들은 어디에도 적힌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오늘도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차들은 오늘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남긴 것은 배송 완료가 아니라 계약 재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실수들이 쌓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재검토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납품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세훈이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측에서 공식 문서로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세훈은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항의를 받는 것과 문서로 통보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구두 항의는 사과와 수습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가 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계약서가 열리고 숫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숫자가요. 전화를 끊고 오세훈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벨트 소리와 지게차 소리로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오늘도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풍경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담당자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40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도 짧게 끝내고 곧바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박도형과 오세훈, 그리고 직원 몇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트럭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당 병원과의 계약에는 납품 시간 미준수 시 건당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건 포함해서 지난 몇 주간 지연 기록을 보면 누적 위약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박도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약금의 계약 해지 시 손실까지 합산하면 최대 60억 원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60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그대로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훈은 귀 안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도연은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이게 이번 한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몇 주 동안 지연과 오류가 반복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오세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운영 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부터입니다. 운영 담당 직원이요? 출고, 배송, 거래처 연락, 긴급 대응까지 전반을 혼자 맡아온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간 뒤로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오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까? 오세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업무 관리 문제로 면담이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옆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으셨습니다. 담당자의 시선이 박도현과 오세훈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박도현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본사의 전체 경위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모는 센터장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나타나자 다들 말을 멈췄습니다. 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김유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옆을 지나가자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세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사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버텨낼 준비가 아직 안 된 나이였습니다. 오세훈은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오세훈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만 해요. 그게 오세훈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이창수가 오세훈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창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최대 60억? 이창수는 그 숫자를 듣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 현장을 뛰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창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작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세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오늘도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차들은 오늘도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박도연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본사 보고서, 손실 계산서, 계약서 사본.
그것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이 센터에 처음 부임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숫자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일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없던 그 직원 한 명이 없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빠지자 60억짜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 직원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벨트는 오늘 밤도 멈춰 있었습니다. 본사 보고가 올라간 다음 날 센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말소리가 줄었습니다. 지게차 소리와 벨트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담당자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가자 박도연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오세훈도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토대로 본사에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출고 스케줄 관리, 기사 배정, 거래처 연락, 긴급 상황 대응까지 전부였습니다. 파일로 정리된 것 이상으로 실제 운영에서 생기는 모든 변수들을 그 직원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파일로 정리된 것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세훈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거래처가 배송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지, 어느 기사가 어느 지역을 더 잘 아는지, 병원 납품처럼 특수한 거는 어떤 기사와 연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파일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의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공개 질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출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라고 하셨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였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받아 적었습니다. 볼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도연은 대답을 잠시 미뤘습니다. 그때 오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직원은 혼자 남아서 업무 정리 파일을 만들고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당자가 나가면서 오세훈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개별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한 명씩 회의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유리가 면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유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선배가 그날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처리했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유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말없이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지은이 10분 만에 사고를 막아낸 것을 봤고 그 뒤에 아무 말 없이 나간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센터가 어떻게 됐는지도 매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창수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오세훈에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그러더군요. 그 직원이 하던 일을 몇 명이 나눠서 하면 될 것 같냐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창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셋이 나눠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이 갖고 있던 판단력과 경험이 문제라고요. 그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세훈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면담이 모두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오세훈을 잠깐 불렀습니다. 오늘 면담 결과를 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단순히 운영 미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빠지게 됐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이 빠지게 된 이유가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자의 부적절한 처우였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오세훈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센터장님과 별도로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손실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다른 것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직원들이 면담에서 한 말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날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직원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은이 남기고 간 파일 출력본이 있었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종이였습니다. 그것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래처 목록, 기사 배정 순서, 긴급 연락처.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이 파일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안 읽는다고 혼잣말을 했다는 것을 박도연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벨트는 오늘 밤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것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오래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파일 출력본을 덮어두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울리는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지난 2달이 천천히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센터에 부임하던 날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파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숫자를 보고 운영이 이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들이 모두 틀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 출력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거래처 목록을 넘기다가 한 곳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손으로 직접 써넣은 메모였습니다. 이 거래처는 배송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계약 문제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출발 전 확인 연락 먼저 드릴 것. 박도연은 그 메모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냉장 물품 중 이 거래처 물량은 온도 유지 시간이 짧습니다. 오전 첫 출고에 반드시 포함할 것. 오후로 밀리면 품질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 장에도 있었습니다. 기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님은 새 지역 배정 시 사전에 동선 설명 필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모르는 길에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박도연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 하나하나의 성격, 기사 한 명 한 명의 특성, 계절마다 달라지는 물품 관리 방법까지. 지은은 그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익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손으로 적어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걸 다 알고 움직이고 있었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안에서 그 말이 작게 울렸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직원이 새벽 4시에 가장 먼저 나와 있었던 이유가, 퇴근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시킨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으니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한 말은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오래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간 지은은 전혀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새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도 적었고 시설도 낡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그 회사를 선택한 것은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던 날 그 회사 팀장이 지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으십니까? 지은은 그 질문이 좋았습니다. 능력을 검증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은이 새 회사에 온 지 2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입 직원 하나가 배송 배정을 잘못해서 물건이 엉뚱한 트럭에 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회사였다면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팀장에게 달려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배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면 될까요? 팀장이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 씨, 같이 봐줄 수 있어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정표를 들여다보고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출발 전이었습니다. 10분 안에 정리가 됐습니다. 팀장이 그 신입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수습됐으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은 씨한테 물어봐요. 신입 직원이 지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헷갈린 건지 나중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지은은 자리로 돌아오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그 짧은 상황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바로 말했다는 것, 팀장이 질책 대신 수습을 먼저 물었다는 것,
가리고 배우고 넘어가자고 한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지은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실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 책임인지를 따졌습니다. 수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수습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서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무렵 팀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아직 적응 중인데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 같았지만 지은에게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잘해도 아무 말이 없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당신 잘못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하다는 것이 오히려 슬펐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낯설어졌다는 것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덕분에 오늘 잘 넘어갔잖아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래전 새벽 4시에 출근하며 봤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낌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차가운 하늘이었는데 그 안에 서 있는 자신이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예전 회사 물류센터에서는 오세훈이 혼자 내일 배정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벨트는 멈춰 있었고 사무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봤지만 오늘도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빠진 느낌이 무엇인지 이제는 오세훈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밤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빠진 자리를 채우려 매일 애쓰며 버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이었지만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본사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실 규모는 계약 조정을 통해 일부 줄어들었지만 회사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여전히 작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본사로부터 공식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시작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이직을 알아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들조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센터는 이제 서서히 그 흔들림의 결과를 하나씩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지은. 전화를 걸었다가 신호가 가기 전에 끊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눌렀다가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에야 신호가 끝까지 갔습니다. 지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날선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박도연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은 씨, 저 박도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센터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은 씨가 있을 때와 지금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파일도 있고 시스템도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일이 인정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 탓이었고 문제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했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조건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취급을 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걸 거기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그날 제가 한 말은 사과를 받으러 전화드린 게 아닙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다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어떤 분노보다도 더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도연은 전화기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지은이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 지은은 새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팀장과 직원들 몇 명이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작은 배송 실수 이야기, 거래처 담당자가 오늘따라 목소리가 부드러웠다는 이야기, 점심에 먹었던 국밥이 맛있었다는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지은은 잠깐 자리를 피해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일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요.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는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팀장이 지은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래된 연락이 왔었어요. 팀장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연스러움이 좋았습니다. 캐묻지 않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신입 직원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던 것, 팀장이 질책 대신 수습을 먼저 생각하던 것, 퇴근 후에 같이 밥을 먹으며 웃던 것, 크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지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가게 불빛, 가로등 불빛,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지은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고 버텼던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다면 이 평범한 저녁이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예전 회사 물류센터에서는 그날 밤도 오세훈이 혼자 남아 내일 배정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벨트는 멈춰 있었습니다. 파일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 몇 개만 켜진 센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세훈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벨트는 다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상자들은 다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파일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이 센터는 너무 늦게, 그것도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